1년에 이제 20만 명씩 5년간 이제 100만 명을 이제 키우겠다. 교육을 한 인재들이 지금 다 회사에 가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온라인 눈 붙이기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. 마음 상처받았어요. 이게 이 말은 편집할 수 있겠다. 안녕하세요. 지드앤코리아 남효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SNS 시스템 김도희입니다. 네, 지금 대선 후보 관련 이제 공약 얘기하고 있는데요. 네.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육성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후보의 100만 명 인재 약속은 어떤 내용인가요?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겠습니다. 디지털 인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네. 어떻게 이제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할 것인가. 이게 가장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휴먼 캐피털 제도예요. 휴먼 캐피털 제도는 뭐예요? 그러니까 인재가 또 AI를 나 뭐 관련 메타버스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네. 관련 교육을 할 비용이 많이 어려우니까 비용을 대기가 그래서 그런 비용을 이제 먼저 정부에서 선전을 해주고 취직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상환을 일부를 받는다는 일부가 뭐 얼마인지는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뭐 전체를 받는 건지 뭐 한 70-80%는 받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를 통해서 뭐 1년에 이제 20만 명씩 뭐 5년간 이제 100만 명을 이제 키우겠다.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도 있는 제도 아닌가요? 그러니까 기존에도 했던 제도랑 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랑 뭐 계약 허가를 확대하거나 뭐 지방 대학도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거점으로 하고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뭐 초중고 대학에서 뭐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 확대하고 뭐 이런 걸 진행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그리고 뭐 인재도 디지털 튜터 인재들도 양성을 더 하고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인프라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. 그래서 그렇죠. 교육을 하려면은 그런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는 해야 하는데 교육 인프라가 이게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지적을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교육을 한 인재들이 지금 다 회사에 가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맞아요. 네,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육을 하려면 특히 AI나 이런 거는 되게 수준 높은 인재가 박사급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 인재들이 다 지금 회사 지금 네이버나 이런 큰 회사에 다 가 있어요. 대학교에도 지금 그런 교사들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과를 열지 못해가지고 지금 문제인 곳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원을 지금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비용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어떻게 대안을 좀 마련할 건지 좀 의아한 상황이긴 해요. 근데 또 메타버스 이런 게 요즘 핫하니까 네네네. 뭐 그런 저명한 뭐 강사를 메타버스로 강의를 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가능은 하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곳도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.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뭐 RPA 같은 거 도입하면서 시민개발자 양성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데서도 많이 아쉬워했던 게 아무래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능률이 때문에 많이 약하죠. 그리고 이제 가장 아쉬워하는 게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좀 쉽게 바로 이렇게 결과물을 보고 있으니까 1대1 매칭을 해서 개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말로만 듣고 하거나 원격으로 하니까 이게 소통이 어렵다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교육 효율이 높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호소하더라고요. 지난번 디지털 뉴스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디지털 뉴스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인재를 얘기했었는데 많이 얘기했던 게 그때 뭐 데이터에서 AI 인재라든가 전문가라고 해서 좀 박사급 인재를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나왔던 거는 이미지 가르고 이게 사람입니다 하는 약간 온라인 눈 붙이기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. 그것 때문에 뭐 그것도 필요한 일이고 업무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했단 말이죠. 인재를 100만 명이나 20만 명이 20만 명이 과연 기업에서 원하고 실제로 수준 높은 인재인지를 좀 의문이 좀 많이 가는 거죠. 그래서 저희도 전에 기사를 썼던 건데 그래서 20년간 뭐 100만 명 인재를 키운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많이 했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이게 그게 맞는 건가 실제로 제대로 해왔는지 고려가 되고 있는 건지를 좀
잘 모르겠어요.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. 네. 두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정책들을 마련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고 게다가 좀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T 인재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네. 엘리트가 중요하긴 하거든요. 아. 되게 죄송한 얘기긴 해요. 네. 솔직히. 그러니까 마음 상처받았어요. 이게 미안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이게 이거 네 말은 편집할 수 있겠다. 좀 고급 인재들이 좀 많이 맞는 기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, 리드하시죠.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상당히 발전하기 어려운 산업이란 말이에요.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뭐 구글도 그랬고 다른 분야도 뭐 그렇잖아요. 애플도 그렇고. 네. 근데 그런 기술을 만들기에 단순히 숫자만으로 채우는 거는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제공을 하지 않으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. 특히 IT 분야면 더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좀 저렇게 인재를 양성한 다음에 중요한 게 이번에도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고 중요한 게 빅테크로만 그 주요 개발자들 가는데 사실은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이게 그쵸. 워낙 연봉도 높게 쳐주고 복지 네. 같은 것도 잘 되고 네. 워라밸도 좋게 해주니까. 근데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중소업체나 이런 데 기업에는 그런 게 좀 상황이 좀 열악하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걸 살펴보면은 이런 업체들이 공기업이나 이런 데랑 엮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네. 거기서 하도급을 조이거나 네. 비용을 제대로 안 쳐주거나 네. 수익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난리인데 네. 이게 이번에 좀 하면은 저런 거를 좀 개선하고 맨날 법 개선하고 할 때마다 저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저도 저것 때문에 좀 골머리 좀 앓았는데 네. 이번에 대선을 하시면 저런 쪽도 좀 네. 개선을 하시고 좀 고민을 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특히 이재명 후보는 저런 쪽으로 좀 많이 강하게 싸우셨던 분이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. 되시면 좀 저런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혹시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또 추가적인 의견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알림 설정. 부탁드립니다. 이거 어렵다.